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 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무릎 관절의 수호신인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김우영 과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근데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네,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파열이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무릎을 너무 혹사시켜서 외상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틀리는 힘을 받게 되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파열은 연골판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면서 조금씩 손상이 쌓이게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판 파열이 생기는 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연골판 파열은 대략 한 해에 인구 10,000명당 6명에서 7명 정도로 나타나는 매우 흔한 무릎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도 정형외과적 수술 중에서 연골판 파열에 관련된 수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스포츠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그 빈도수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동반돼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과 부종입니다. 특히 외상에 의한 손상은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무릎이 심하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을 때 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찢어진 파편이 관절 사이에 끼게 되면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절 사이에 끼어 무릎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흔히 잠긴다라고 표현해서 무릎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걷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퇴행성 파열은 애매한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게 연골판 파열인지 아닌지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증상을 통해 의심을 하고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되겠죠. 특히 운동하다 다쳤는지, 무릎을 너무 혹사시킨 건 아닌지, 앞서 말한 증상들을 호소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관절선이라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통해서 연골판 파열을 의심을 하고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엑스레이나 초음파 아니면 CT, MRI 다양한 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MRI를 찍어야 될까요? 사실 비용이 좀 비싸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비싼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오면 기본적으로 찍는 엑스레이는 빠르고 쉽고 저렴한 검사로 우선 1차적으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다리 축이나 관절에 이상이 없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골판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연골판 파열의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라든가 크기, 모양새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방향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반드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MRI 검사를 통해서 연골판 파열이 진단되었을 때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연골판 파열의 치료는 파열을 봉합하여서 최대한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골판 모양을 회복시켜줘야지만 연골을 보호해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술로서 찢어진 연골판을 꼬매주는 봉합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봉합을 할 수 없는 모양이나 끝부분이 너덜너덜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분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절제하는 부위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연골판을 남겨둬야 됩니다. 손상의 부위가 너무 심하거나 꼬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되게 되면 모든 연골판을 제거를 하고 타인의 연골판을 이식을 해주는 이식술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저희가 연골판 손상이 됐을 때, 물론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꼭 수술로 아니더라도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거든요. 그렇죠. 수술만 하게 된다면 조금 걱정스럽겠죠. 수술적 치료 외에도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을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손상의 정도가 적고 혈액 공급이 충분한 곳의 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에는 충분한 휴식과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통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으로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든가 옷자다리 변형처럼 관절 구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비수술적 치료 내지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절골술과 같은 다른 수술 방법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제 판단하셔서 수술을 할지 수술을 안 할지 결정해 주시는 거고,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좋아질 수 있나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이미 손상 당시에 기능 손실이 심하거나 수술 이후에 염증 등으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도 충분히 환자나 보호자분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뒤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술로 해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는 뭐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재활을 통해서 기능 회복을 어쨌든 시켜야 되는데 재활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 치료입니다. 대략 한 달간의 보조기 착용과 목발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부종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충분히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근력도 물론 같이 단련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균형 감각이나 순발력, 지구력 등도 같이 회복시켜줘서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직장으로의 복귀는 사무직일 경우에는 빠르면 3주, 대략 6주 정도에 가능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이후에 복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수술 후 3개월째 자전거, 헬스 등과 같이 안전한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운동으로 점차 증가하여서 축구, 농구, 스키 같이 조금 부상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6개월에서 1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과장님,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는 포인트만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하자면 연골판 파열은 다쳐서 찢어지느냐, 나이가 들어 퇴행성으로 찢어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과 부종, 특히 쪼그려 앉을 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게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꼭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연골판 파열은 원래의 모양대로 꼬매주는 봉합술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앞으로 김태균 교수 TV를 통해 같이 공부하는 TK 정형외과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